여기서부터가 실전 문제입니다. 근데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20번까지를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세요. 2차 함수의 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꼭 지점의 x값표를 찾을 수 있고 평행이동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전 문제를 볼 수 있는 기초가 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식의 모양을 잘 봐주세요. 이 식을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x나 x제곱 y 외에 모르는 숫자 미지수 a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불완전한 형태의 식이라고 저는 이름합니다. 불완전한 형태. 만일 말이에요. 이 식의 모양이 y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면은 x, y 외에 미지수가 없죠. x나 y만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변수라고 하죠. 근데 그런 뜻까지는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딱 보고 이 식은 x, y 외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x, y 신경 쓰지 않고도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만 보고도 꼭지점의 x값이든 꼭지점의 y값이든 쉽게 숫자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모양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 식의 모양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20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 식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석을 해서 뭐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 가볼게요. 이 식의 꼭지점을 찾아라고 합니다. 근데 꼭지점을 찾으려면 이 식이 완전해야 돼요. 그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날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 어떤 표현이죠? 네, 대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직선할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y 이퀄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 어떤 점, 이 점을 이 직선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1, 3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x에 1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하면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다른 점 1, 4 같은 게 있다고 해보세요. 4를 y에 넣고 1을 x에 넣어봤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점을 어떤 그래프가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의 좌표를 x값에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볼게요. 이 식을 이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1은 어디 자리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는 y자리에 대입할 수 있구나. 그러면 같아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는 1을 넣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미지수가 하나인데 등식이 하나 있어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a를 왜 구했느냐? 이 식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a 값을 알았으니까 이 식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볼 때 y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란 걸 알아낼 겁니다. 식이 완전해졌죠? 그럼 우리가 20번까지 해서 충분히 연습했어요. 꼭지 중에 x값부터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b입니다.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얼마? 2.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2를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실전 문제라는 게
xy 외에 미지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느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xy를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지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키가 되겠구나. 미지수를 구해야 식의 모양이 완전해질 거니까. 그 식의 모양이 완전해지기만 하면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충분히 공부해놨으니까 꼭 지점을 x좌표도 구하고 y좌표도 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y절편도 구할 수 있겠고 다 구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추가로 생각해야 되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네. 미지수 두 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건도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미지수가 세 개면은 조건도 세 개여야 된다. 그래서 미지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미지수가 몇 개인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럼 문제를 읽을 때 관심이 바뀌어요. 이 미지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에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먼저 찾자. 거기까지가 90%.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 해석하면 끝.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자, 그래서 뭐 두 문제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2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23번. y equal y equal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5.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역시 보세요. x 외에 미지수 k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뭘 이용하라는 거죠? 뭐 최대값이 5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거군요. 자, 그럼 우리가 최대값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통해서 조건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그리고 꼭 지점의 x값을 찾아보면은 얼마? 1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 y값이 제일 높을 때 얼마냐는 거죠. x에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에 1을 넣어봤습니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k가 나오는데 이게 최대값인데 문제에서 그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5라고 같다고 했습니다. 5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k는 얼마? 4. 너무 쉽네요. 그렇죠? 자, 불완전한 식에서 미정계수를 찾는 법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설명을 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설명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의 설명 중에는 식의 모양을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차함수의 모양을 거의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의 모양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일반형, 완전제곱형, 인수분해형 중에서 누구? 네, 그렇습니다. 완전제곱형입니다. 볼래요? y equal a 곱하기 x 플러스 2.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사용되죠.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벌써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식의 모양을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예. 불완전합니다. 아직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지수 한 개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한 개가 필요하죠. 뭘 지난다고요?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입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6을 여기에 넣으면은 1을 넣었더니 얼마? 1 더하기 2니까 3 제곱하면 얼마? 9 a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a가 얼마죠? 예, 마이너스 1입니다. a를 알아내면 이 식이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완전한 식은 얼마든지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과 y축이 만나는 점이라고요. 점, y축과 만나는, 잠깐 생각해 볼까요? y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가든 저렇게 지나가든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만 궁금해요. 이 점은 이 식 위에 있기도 하지만 y축 위에 있기도 하죠.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거든요. x값이 0이라는 걸 알죠. x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y값이 구해지네요. x값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문제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 이퀄 0에 대해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거 뭐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네, 꼭지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식의 모양을 만들 때 y 홀 a 곱하기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미지수가 한 개인 상태니까 조건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6,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그럼 여기에 x 자리에 2를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이퀄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a 값만 구해주면은 간단하게 이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 중3 가정 체계는 막 감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잘 생각을 못 하는 데 있잖아요. 인수분해형을 사용하기입니다. 뭐냐면은 x축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 0 그리고 5, 0에서 만나고 그리고 최대값이 9 인 포물선하고 2차 함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점 중에 여러분 y값이 0인 점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y값이 0인 점은 굉장히 특이하다. 자 보세요. 왜 특이하냐면은 이거는 x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y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0하고 5, 0을 지나고 최대값이 9니까 위로 볼록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라거든요. 그죠? 그럼 이 식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2차 식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돼요? 0되죠. 5 넣으면 뭐가 돼요? 0되죠. y값이 0인 걸 찾으려면은 2차 함수 식을 인수분해형으로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인수분해형으로 y 이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상태, 그 외에는 나머지가 완전한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x절편 y값이 0인 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럼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과 5를 더해서 반이니까 이거 그림에서 보면 쉬워요. 이거와 이놈의 가운데입니다. 꼭지점 x좌표가 4입니다. 4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얼마? 9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4를 어디에 넣어? x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인가요? 2죠. 2. 죄송합니다. 2를 넣었을 때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됩니다. 2를 넣어보면은 최대값이 9가 나와야 되고요. 9는 2를 넣었더니 이쪽 a 곱하기 얼마? 3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 식의 형태를 완전히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뭐 전개해서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차 함수의 식을 문제의 설명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문제의 설명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 꼭지점의 x과 y 값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식을 모양을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미지수가 확 줄 거라는 겁니다. 한 개만 남든지.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찾아서 다시 읽으면 돼요. 그런데 x절편 혹은 y 값이 0인 두 점, 여기가 0인 두 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면은 2차 함수의 식을 ax-알파, x-베타 이런 형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